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의 데이터 삼국지 전환 분석 들어갑니다. 지금 오디오 뭐 너무 시끄러웠죠? 좀 전에 한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예. 자, 그래서 먼저 텐센트부터 들어갈게요.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데이터 플랫폼 회사가 텐센트라고 할 수 있죠. SNS로는 뭐 11억 명이 쓰고 있으니까. 근데 텐센트가 지금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따끈따끈한 정보죠. 11월 13일 날 발표된 최근 분기 보고서, 텐센트의 분기 보고서 따왔는데, 텐센트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먼슬리 액티브 유저, QQ의 유저나 그리고 위챗의 유저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QQ는 마이너스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그리고 또 문제가 사업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게임 산업은 어땠어요? 이제 작년 재작년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게임 산업에 좋은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게임 뭐 셧다운제 한국에서 또 베껴갔어 중국이. 예, 그래서 중국에서도 게임 셧다운제를 하고 막 뭐 한국의 블루홀이 만든 그 배틀그라운드 이런 것도 좋긴 한데 너무 중독성이 심하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정신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텐센트의 어떤 게임 사업의 매출이 성장이 이렇게 많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위챗하고 QQ는 뭐 지구상의 몇 번째 안에 드는 두세 번째 안에 드는 그런 거대한 SNS죠. 11억 명이 쓰고 QQ 한 6억 명이 쓰고 그런데 하지만 이제 새로운 어떤 막 브릭스루한 뭔가가 나오진 않았어요. 예. 지금 이제 텐센트를 먹여 살리는 건 뭔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모습이고, 그리고 미니 프로그램이란 게 있었어요. 미니 프로그램. 그게 뭐냐면은, 그 텐센트의 위챗 생태계 안에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위챗 밖으로 안 나가고 위챗 안에서 결제, 그리고 앱, 텐센트 위챗 앱이 아니라 그냥 남들의 앱 있잖아요. 뭐 전자상거래면 창거래, 뭐 띠디 추싱, 뭐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이런 거를 앱을 따로 안 깔아도 그냥 텐센트 위챗 앱 안에서 앱인 앱으로 앱 안에서 쓰는 앱을 말하는 게 이게 미니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큰 프로그램이 위챗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이제 미니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니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이 지금 뭐 매일매일 3억 명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3억 명은 따로 자기가 앱을 많이 안 깔고 그냥 위챗 앱 안에서 앱인 앱으로 많은 걸 쓴다. 이런 거고요. 되게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핸드폰 비싼 거 못 사는 약간 이게 저소득층 중국에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샤오미폰 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앱을 깔게 되면 핸드폰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미니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위챗 앱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핸드폰도 버벅거리지 않고 페이먼트도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니 프로그램이 어떤 텐센트 생태계의 핵심적인 어떤 중추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강화되는 그런 거라는 건 텐센트한테는 좋은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오프라인의 뭐 스마트 리테일, 뭐 모빌리티,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다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텐센트한테 좋은 어떤 신호입니다. 예. 자, 그래서 텐센트가 지금 어떤 회사로 성장하고 있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기억하실 거는 텐센트는 이제 금융회사가 된다.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SNS에 기반해서 텐센트는 게임으로 돈 버는 회사라고 돼 있는데 지금 텐센트는 그런 SNS 게임은 좀 정체돼 있어요. 보시면은 색깔이 제일 파란색 하단이 SNS고 그 위에가 온라인 게임 이렇게 벽돌이 쌓여져 있는데 이 두 벽돌은 사실 잘 변하지 않죠. 그죠? 성장하지 않죠. 새롭게 성장하는 거 맨 위에 보면 28%돼 있어서 요거 요쪽인가? 요쪽에 가장 옅은 색으로 맨 위에 벽돌 있죠. 네 번째 벽돌. 그 네 번째 벽돌, 세 번째 벽돌. 네 번째 벽돌 28돼 있는 거. 그게 이제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금융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텐센트는 금융에서 나오는 매출이 28%예요. 미쳤어요. 그죠? 최근 한 6분기, 한 1, 2, 3, 4, 한 7분기째 이 핀테크 매출액이 상당히 크게 비중으로 가고 있고 28%면은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SNS에서 벌어들인 것보다 핀테크가 더 많이 벌어요. 예. 게임하고 지금 핀테크가 비슷해요. 근데
더 이슈는 뭐냐면 핀테크의 성장률이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딴 데는 크게 뭐 성장률이 빠르지 않은데 핀테크의 비즈니스의 성장률이 지금 36%다. 요렇게 가면은 내년에도 36% 이렇게 계속 가면은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향후 12개월 동안 지금 분기별로 17% 성장하는데 이 분기 매출이 4.5조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연간 핀테크 매출만 향후에 앞으로 12개월 동안 27조 원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27조 원의 매출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한국의 이제 신한지주 금융그룹보다 커지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스퀘어라고 미국의 이제 페이먼트 이제 많이 하는 그 상장사 핀테크 회사 있잖아요. 매출액이 3.6조 원 정도 돼요. 성장률 한 30%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핀테크 쪽에서 보면 텐센트의 이 핀테크 사업하고 스퀘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스퀘어 시총이 30조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대략 PSR이 9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텐센트의 핀테크 사업 부분의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계산을 역산을 해보면 한 225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텐센트는 핀테크만으로도 200조 원이 넘게 가치 평가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좀 텐센트가 핀테크의 어떤 성장성을 완전히 지금 인정받았냐 라고 반문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빠졌거든요. 작년 대비해도 알리바바 대비 성장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텐센트는 지금 게임이나 SNS 쪽에서 좀 이렇게 절절거리고 있는 거에 의해서 좀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데 오히려 핀테크 쪽에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좀 강력해진다라는 게 좀 가시화되면은 지금도 상당히 크지만 더 이게 무서워지면은 이 은행으로서 그죠? 중국에서 가장 거대한 은행으로서 재평가되면서 또 새로운 어떤 주가 성장의 도약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지금 그래서 잘 되고 있나요? 예, 댓글을 한번 제가 이게 댓글 중간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잠깐 슬라이드 나갔다 올까? 예, 댓글 상황이 어떤가? 예. 자, 지각하셨고 양다희님 지각하셨어요. 지각하면 안 돼. 자, 유튜브는 드디어 실시간이 오픈돼서 이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영업 마케팅 TV 뭐요? 예, 작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예. 자, 다들 반가운 인사 한번 좀 남겨주세요. 지금 몇 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카운팅이 안 되네. 예. 하여튼 13명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원시적이요 제가. 예.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 예. 여기 했습니다. 자, 이제 알리바바의 핀테크 넘어가요. 알리바바의 핀테크는 그 알리바바 그룹에서 직접 하지 않죠. 예. 이거 마윈 회장이 좀 미리 손써놔가지고 알리페이를 과거에 똑 떼어놨다가 지금 엔트 파이낸셜로 이름 바꾸고 엔트 파이낸셜은 비상장사인데 알리바바가 일부 지분 보유를 하고 있지만 마윈 회장이 대주주인 그런 회사예요. 엔트 파이낸셜하고 뱅가드가 오늘인가 어젠가 협력 방향을 발표했어요. 뱅가드가 세계 1위 펀드 운용사죠. 운용 규모가 무려 5조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GDP의 3배 규모가 되는 세계 최대의 펀드 운용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엔트 파이낸셜하고 각 잡고 지금 중국의 자산 운용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무서운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의 핀테크 대장주가 엔트 파이낸셜이에요. 사실 텐센트, 위챗, 뱅크나 위뱅크나 이런 것도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게 텐센트가 이 은행 쪽 뭐 이런 금융 쪽으로 커나가고 있다 하지만 알리페이, 엔트 파이낸셜은 완전 터줏대감입니다. 예, 텐센트가 거꾸로 이제 새로운 신참이고 그 알리페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세상에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데 단일 금융 상품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모았던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 단일 금융 상품이라고 MMF 펀드인데 그 위어바우라는 상품 하나가 250조 원 금융 상품 하나가 250조 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짜투리 돈 막 알리페이 쓰는 사람들이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운용해줘서 몇 퍼센트 수익률 줄게 이렇게 그 안전하게 굴려가지고 그게 이제 위어바운데 남는 돈 굴려라. 예.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엔트 파이낸셜의 순자산 규모가 지금 1.113조 위안인데 한 19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래서 알리바바의 그 금융 계열사인 엔트 파이낸셜의 기업 가치가 이제 최근에가 한 1,5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80조 원, 17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기업 가치이면은 이미 많은 이제 은행들보다 크고요. 예. 거의 200조 원이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기업 가치의 금융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텐센트 핀테크 사업 부문도 이렇게 보면 엔트 파이낸셜과 같거나 더 크거나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금융 회사가 이제 뭐 공상은행 이런 게 뭐 당연히 크지만 그 탑 5 안에 엔트 파이낸셜 그리고 텐센트의 핀테크 사업 부문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는. 자, 그래서 알리바바의 이 금융 생태계는 어떻게 되냐? 엔트 파이낸셜의 금융 생태계는 어떻게 되냐? 일단 페이먼트, 그게 알리페이고요. 그리고 금융 상품 돌리는 거, 위어바오 그게 있고, 그리고 또 투자 펀드의 어떤 그 마켓플레이스 해당하는 게 엔트 포춘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보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용 평가예요. 신용 평가. 중국의 개인 신용 평가란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뭐 발급도 뭐 은행 직원한테도 잘 안 해주고 막 이런 수준이었는데 시스템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개인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는 거, 시장을 개척한 거 자체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쯔마 신용, 세사미 크레딧으로 이제 브랜딩 돼가지고 중국에서 이제는 이 쯔마 신용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장가를 갈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아니죠, 그 어디야, 장모님이 옛날에 면접 볼 때는 뭐 너 차 있냐 집 있냐 뭐 직장은 어디냐 이런 거 확인했는데 이제는 딴 거 확인 안 하고 너 이거 세사미 크레딧 쯔마 신용 점수 몇 점이야? 600점 넘는데요. 650점이에요. 이러면 이거 괜찮네. 700점이 넘는데요. 이러면 무사 통과 팅하오 하고 나서 우리 사위 하면서 밥 해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 이 세사미 크레딧은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의 핵심 자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알리바바 가서 돈을 더 써요. 왜냐하면 이 신용 점수 올리려면 뭐 전자상거래도 알리바바를 써야지 이 신용 점수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딴 것도 카운팅을 해준다고 하지만 알리바바 생태계에서 쓰는 걸 더 많이 카운팅 해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알리바바 생태계 안에서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아주 큰 동인이 이게 그 쯔마 신용 점수입니다. 예. 이제는 어디 가서도 자기 신용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게 되고 실제로 해외 여행 갈 때 쯔마 신용 점수가 높으면 몇 개국은 비자를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비자 발급 안 받고도 갈 수 있게 무비자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아예 그냥 이런 외교적인 노력까지 알리바바 그룹에서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회사죠. 엔트 파이낸셜 정말 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국 사람들의 필수제가 됐고요. 그래서 장롱 안에 현금에서 그냥 현금 실종된 사회, QR 코드 그 모바일 페이먼트로 단숨에 바꿔버리는 게 알리페이고, 이제 뭐 지하철 탈 때나 모든 생활에서 다 쓰이고 있는 간편 결제 전 세계 이제 가장 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도로도 가서 인도의 페이텀이라고 하죠. 페이티엠의 거의 대주주죠. 주요 주주가 엔트 파이낸셜 알리바바 이렇게 됩니다. 25% 정도 하니까 거의 뭐 경영에 참여하는 수준이고, 한국의 카카오페이에도 뭐 2천억 넘게 투자하고, 뭐 동남아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데 다 나가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까지. 미국에도 어디 있는데 여기 안 나왔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리바바의 그 금융 핀테크 계열사 엔트 파이낸셜, 그리고 마윈 회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메인 주머니 엔트 파이낸셜에 대한 소개를 더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텐센트가 핀테크로 가려고 하지만 여기서 피 터지는 전쟁을 엔트 파이낸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이게 엔트가 이길 거냐, 텐센트, 위뱅크, 텐센트의 핀테크가 이길 거냐,
둘 다 커질 것 같아요. 둘 다 커지고 오히려 전통적인 은행, 금융, 뭐 증권, 보험 이런 사업들이 텐센트, 알리바바의 이런 전쟁 속에서 좀 뒤로 밀리게 되고 이 둘은 각자 뭐 40, 50%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계속 피 튀기는 싸움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겠죠. 예. 근데 정치적으로 우위는 누가 있냐? 예. 당연히 텐센트 마하텅입니다. 텐센트. 마하텅 회장이 금배지 달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인민대표의 금배지를 단 지가 지금 한 4년 넘었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윈 회장은 그렇지 않아요. 양회되면 해외로 도망가요. 해외 나가 있죠. 이제 잘 이 정권하고 잘 안 맞아서 회장 자리에서도 나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하에 있는데 마하통 회장은 인민 배지 달고 완전 공청단의 핵심 멤버로서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치면 뭐 정보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례대표 1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장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하토 회장. 그러니까 이런 핀테크 쪽에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것도 앞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적 드라이브 백업은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엔트파이낸셜과 이제 텐센트의 핀테크 사업 부문이 어떻게 경쟁하는지 정책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 트래픽 부분, 뭐 거래 대금 부분 앞으로 계속 제가 팔로우하면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예, 되게 핵심이에요. 텐센트는 이걸로 정말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예. 요거보다 더 많이 성장하면 그러면 한 진짜 매출 비중에 3, 40% 되면은 진짜 그야말로 금융사가 되는 거 그때 가서 깜짝 놀라면서 주가 재평가 받으면 늦는 거죠. 이걸 좀 앞단에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하려면 투자하고 지금 저는 텐센트 포지션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왕창 샀었다가 한 2, 3년 전에 다 팔았어요. 예. 지금 아직은 이 시그널이 정말 뭐 구체적인 시그널은 아닌 것 같아요. 금융 부분에 있어서 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자, 왜 텐센트는 지금 바이 의견이 안 나오냐? 핵심은 바이트 댄스. 우리 아시죠? 틱톡. 예. 틱톡, 토티아오 이런 게 이제 바이트 댄스인데 바이트 댄스가 텐센트를 지금 야금야금 이게 어떻게 보면 목 졸라가고 있어요. 이게 텐센트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지금 온라인 광고 이런 거 계속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모바일 광고 광고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이 과거엔 텐센트였어요. 2등 바이두. 근데 지금 압도적인 1등이 바이트 댄스입니다. 틱톡 다운로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등이죠, 지금. 한 5분기 연속으로 지금 십몇 개월 동안 계속 1등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입니다. 인도에서만 2억 명이 쓴대요. 네, 미쳤죠. 네. 중국 플랫폼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이건 크리에이티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창조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세계인이 모두 쓰게 된 건 이거 처음이에요. 텐센트 위챗도 대부분 중국 사람이 쓰죠. 중국 사람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챗을 쓰는 거지 우리끼리 하기 위해서 위챗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틱톡은 다릅니다. 바이트 댄스의 틱톡은 정말 다릅니다.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인도 사람, 전 세계 많은 이 앱을 쓰는 특히 10대들은 이게 중국산인지도 잘 모르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15초짜리 영상 그냥 막 보다 보면 1시간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창조된 무언가가 세계를 선풍적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 지금 15억 명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게 페이스북이 25억 명이에요. 15억 명이면은 10억 명만 더 따라가면은 페이스북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을 뺏어 먹는 거 10대들의 시간 뺏어 먹는 건 세계에서 1등일 겁니다. 뭐 스냅챗 비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매출액이 지금 한 8조 원 된다고 하는데 좀 올해 더 훨씬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가 비상장인데 80 몇 조 원 하는 거죠. 750억 달러면 한 80 몇 조 원 하죠. 80 몇 조 원 하면은 세계에서 비상장으로 제일 큰 회사죠. 알리페이 빼고, 예. 엔트파이낸셜 빼고, 엔트파이낸셜은 비상장이긴 하지만 상장사의 완전 계열사라 예. 빼고 펀딩 받은 금액이 무지막지하죠. 한 5조 원 정도 펀딩 받았습니다. 기업 가치 아니에요. 기업 가치는 80조, 펀딩은 5조. 예, 현금 5조 가지고 막 돈 지르고 다니는 거죠. 예. 근데 이 회사가 어쩜 이렇게 될 수 있었냐. 이제 뭐 혁신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 틱톡이라는 거를 만들 때 2017년 8월이었죠. 근데 미국의 뮤지컬리라는 게 또 있었죠. 비슷한 게. 그랬더니 그냥 미국 걸 그냥 인수해 버렸죠. 뮤지컬리를. 그래서 2017년 8월에 1억 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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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세계를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나서 이제 뭐 인도, 일본 할 것 없이 계속 확장을 한 건데 보통 중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확장에 대해서 되게 머뭇거려요. 우리가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진짜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 그냥 본진이나 잘 지키자 중국에서 생각하는데 이 바이트댄스의 장이밍 대표이사 회장 이 파운더는 태생이 좀 글로벌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젊잖아요. 80 몇 년생이에요. 지금 개인 자산이 20조가 넘습니다. 예. 저렇게 하는데 맨날 막 이렇게 그 틱톡에 나와가지고 중국의 틱톡 나와가지고 막 토끼춤 추고 막 야근하다가 갑자기 15초 영상 올리고 막 이래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글로벌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땐 역대급인 것 같아요. 마윈도 그렇게 못했고 마하통도 그렇게 못했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했던 거를 진짜 80년대생 창업자 이분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이트댄스는 앞으로 더 무서운 회사가 되고 그리고 글로벌로 나가서 어디까지 성장을 해나갈지 진짜 아프리카까지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0억 명 넘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추세대로 가면. 근데 이 영역도 또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그 앱스토어나 이런 데서 세계 다운로드 1등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사실 이 토티하오 내가 그 슬라이드 안 적어놨구나. 그 중국에서는 헤드라인 뉴스를 바이트댄스가 만든 그 토티하오라는 걸 통해서 봐요. 과거에는 이게 텐센트 영역이었고 그 전전에는 바이두의 영역이었어요. 이제 바이두는 할 게 없죠. 텐센트가 뺏어갔다가 텐센트가 또 바이트댄스한테 뺏긴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텐센트나 바이두는 다 이 플랫폼에서 이 정화를 한 거죠. 막 편집을 하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뉴스 보면 이게 짜증 나잖아요. 막 이거 이게 내 맘대로 되지도 않고 제가 보라고 하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그 취향 저격도 아니고 막 이래요. 근데 토티아오라는 이 뉴스 앱은 완전 개인화된 맞춤형으로 핀터레스트 이런 것처럼 맞춤형으로 해주는데 이 헤드라인 뉴스가 헤드라인 뉴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능 안에 트위터, 페이스북 기능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를 내가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리바바에 대한 막 뉴스가 계속 저한테 피딩이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윈 회장이 어제 어느 공식 석상에서 발표한 뉴스가 나오면서 그 밑에 마윈 회장이 직접 올린 그 해당 공식 석상에서의 영상이 뜹니다. 이건 트위터 아니에요. 페이스북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리고 이 토티아오를 막 넘기다 보면 또 심심하면은 할 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또 그 틱톡에 영상들이 또 갖다 붙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막 플랫폼이 뭐 이도저도 아닌 거지만 다 융합을 시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 중국 인민이 원하는 그 킬링 타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스포츠 중계, 뭐 게임 중계, 뭐 그 음악 스트리밍 이런 서비스까지 지금 진출을 해서 텐센트 뮤직 이런 거 이제 앞으로 큰일 났어요. 예. 그래서 텐센트 뮤직 상장되는데 그 주식도 지금 폭탄 맞았습니다. 막 하락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 한동안 바이트 댄스 때문에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바이트 댄스 이런 미친 혁신의 어떤 역량이라는 게 이게 텐센트 같이 좀 약간 오래된 회사가 쉽게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파악하려고 하면 도망가 있고 좀 어떻게 할까 전략 세우고 있으면 저만큼 도망가 있고 이런 회사라 지금 바이트댄스 무섭게 가고 있는 거죠. 예. 제 생각에 조만간에 한 100 몇십 조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예.